상처를 딛고 새로운 결합으로 나아가는 내 안의 생명력. 살면서 내가 정성껏 쌓아 올린 성벽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느덧 인생의 중반을 넘어서며 우리는 종종 거울 앞에 서서 낯선 고독과 마주하곤 합니다. 떠나간 자식들의 빈방과 평생을 바친 책상 위의 먼지, 그리고 낡은 수첩 속에만 남아있는 희미한 이름들까지 말입니다. 세상의 시선은 갈수록 차갑고 문득 나만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채 멈춰버린 지독한 상실감이 찾아오곤 하지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늘진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신 당신의 손을 잡으며 조금 다른 이야기를 건네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아픔은 결코 당신이 나약하거나 도태되었기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자 루소는 일찍이 우리에게 귀한 위로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아픈 것은 그만큼 당신의 본성이 순수하고 섬세하기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자신을 무디게 만들지 못한 분들, 여전히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맑은 영혼을 간직한 분들만이 비로소 깊은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아픔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귀한 섬세함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가장 정직한 동력이자 우리 안에 잠자던 거대한 생명력이 기지개를 켜는 신호탄이기도 하니까요. 이러한 부서짐을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재구성하는 역동적 움직임으로 해석한 한 철학자의 시선을 빌려와 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저와 함께 마음의 숲길을 걸으며 드니 디드로라는 이름의 철학자를 만나보시지요. 18세기 프랑스의 지성 드니 디드로는 세상을 고정된 딱딱한 실체들의 집합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주를 끊임없이 파괴되고 다시 새로운 형태로 결합하는 거대한 역동적 과정 그 자체로 보았지요. 흔히 유물론이라고 하면 차갑고 죽어있는 물질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디드로가 주창한 생물학적 유물론은 전혀 결이 다릅니다. 그는 아주 작은 분자 하나하나에도 내면의 의욕 혹은 열망이라 번역되는 니수스라는 잠재적 활력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주의 가장 미세한 알갱이조차 단순히 죽어있는 물질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며 다른 존재와 연결되고자 하는 뜨거운 생명력을 품고 있다는 것이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이 조각조각 부서지는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사실 당신을 이루는 내면의 생명 분자들이 더 나은 결합을 위해 치열하게 자리를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디드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나 더 들려줍니다. 그는 자연계에서 기형과 혼종이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음 질서와 완벽히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저마다 기형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즉 남들과 조금 다르고 세상의 기준에서 조금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당신의 모습은 비정상이 아니라 자연의 역동적인 질서 안에서 피어난 지극히 평등하고 고유한 생명의 한 양상일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무늬를 가진 기형이자 혼종이며 그렇기에 우리 중 누구도 다른 누구보다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평등입니까? 이처럼 우주 전체가 치열하게 변화하며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다면 우리 삶의 무너짐 또한 그 안에 깊은 미학적 가치를 품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와편담이라 불리는 우리네 옛 돌담을 떠올려 봅니다. 지붕에서 떨어져 깨진 기와 조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쓸모없는 쓰레기라 여겨 내다버리지만 지혜로운 장인은 그 깨진 조각들을 정성껏 거두어 진흙과 섞어 담장을 쌓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와편담은 매끈한 새 기와로 올린 지붕보다 훨씬 더 깊은 울림과 견고함을 지니게 되지요. 부서진 기와의 날카로운 단면들이 진흙 속에서 서로의 빈틈을 메우고 단단하게 엉겨붙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기하학적이고도 오묘한 무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처 입은 기억들과
아픈 이별의 파편들 역시 이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흉하게 만드는 흠집이 아니라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자아의 문양을 새기기 위한 가장 귀한 재료가 되는 것이지요.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발밑에서 폭신하게 밟히는 짙은 갈색의 흙인 부엽토를 느껴보십시오. 한때 나무 끝에서 눈부시게 빛나던 초록잎들이 가을을 맞아 땅으로 내려앉아 차가운 비바람 속에서 썩어가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죽음과 부패라고 부르지만 디드로의 시선으로 본다면 그것은 숲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가장 역동적인 생명의 응축입니다. 잎들이 스스로를 허물어 뜨겁게 산화될 때 비로소 숲은 다음 해에 새싹을 틔울 수 있는 농도 짙은 영양분을 얻게 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고통 속에서 낡은 자아의 허물이 벗겨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라는 거대한 숲이 더 깊은 양분을 얻어 다음 계절에 더 푸른 생명의 싹을 틔우기 위해 잠시 응축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뿐입니다. 부서짐을 두려워하는 대신 그 벌어진 틈 사이로 새롭게 스며드는 생명의 온기를 가만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이토록 낡은 허물을 벗는 과정은 사실 우리 안에 숨겨진 더 단단한 나를 발견하는 성스러운 시간이기도 합니다. 디드로는 생명의 본질을 보편적 감성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아픔과 슬픔, 심지어는 지독한 외로움까지도 우리가 단순히 무기질적인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저리고 지는 노을을 보며 까닭 모를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당신 안의 생명력이 그만큼 뜨겁게 맥동하고 있다는 증거이지요. 디드로는 이러한 감성이야말로 사고의 원천이며 지혜의 뿌리가 된다고 설파했습니다. 오래된 집에 대들보로 쓰였던 나무를 깎아 만든 고제 찻상을 본 적이 있으신지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지붕의 엄청난 무게를 견디고 모진 비바람을 온몸으로 받아낸 나무는 결이 뒤틀리고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세월의 뒤틀림이 나무의 분자 구조를 재배치하여 세상 그 어떤 새 나무도 흉내낼 수 없는 깊고 오묘한 결을 만들어냅니다. 목수는 그 갈라진 틈을 메우는 대신 그 틈의 결을 살려 다듬고 문지릅니다. 그러면 비로소 세월의 풍파를 견딘 고귀한 찻상이 탄생하지요. 당신이 품어온 삶의 궤적도 이와 같습니다. 모진 세월을 견디며 생긴 마음의 균열들이 이제는 더 깊은 지혜와 품격으로 거듭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의 분자들이 다시 결합하여 더 넓은 바다를 품는 과정, 그것이 바로 디드로가 예찬했던 역동적 생명력의 신비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의 소용돌이 끝에는 이전보다 훨씬 눈부신 당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 안에서 치열하게 움직이는 그 뜨거운 열망, 그 니수스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사회의 차가운 시선에 상처받을 만큼 여전히 순수한 영혼을 지녔으며 수만 번의 무너짐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고유한 삶의 궤적을 품어온 분입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외로움과 고통은 당신이 낡은 과거를 등지고 새로운 존재로 도약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는 치열한 창조의 시간입니다. 마치 봄을 기다리는 씨앗이 단단한 껍질을 깨기 위해 제 속을 까맣게 태우듯 당신의 아픔은 새로운 생명의 분출을 예고하는 장엄한 전주곡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지셔도 좋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억지로 메우려 애쓰거나 남들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자신을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깨진 조각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의 문장이며 그것들이 삶의 진흙과 어우러져 당신만의 견고한 와편담이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당신 안에 깃든 그 역동적인 활력을 믿으십시오. 우주 전체가 당신의 회복과 도약을 응원하며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당신이 흘린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당신의 영혼을 더욱 맑게 씻어 더 큰 지혜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고 당신의 생명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그리고 다가올 내일이 새로운 결합으로 빚어낼 그 눈부신 무늬를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당신 안의 생명을 가만히 안아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